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의 시험정리 특강 생명과학원, 이번에는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강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만은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여기서 정리하는 내용들은 꼭 알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런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이후부터 이제부터 하는 내용들은 신경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가장 이제 신경을 구성하는 것도 역시 살아있는 세포들, 그렇죠? 살아있는 것의 가장 기본을 세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경을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경세포는 이게 좀 어떤 뭐 모양이라든가 기능이라는 게 좀 특별합니다. 이게 세포의 구조나 기능 같은 거는 그 어떤 역할에 따라서 다 모양과 이런 어떤 특징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생식세포 하면 정자, 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봤던 일반적인 세포랑 완전히 확연하게 모양이 다르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좀 익혀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라고 해서 얘가 본체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가지돌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게 연결된 게 바로 축삭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들을 조금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생물은 암기적인 요인이에요.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해 부분은 다 뭐예요? 다 물리화학이에요. 물리화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여기서도 이해하는 부분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경의 전달 과정, 그 전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적인 역할이에요. 전기로 다 이거 지금 신경 전달하거든요. 그건 물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기 여러분들 그냥 이런 용어들에 대한 새로운 용어들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그냥 좀 부지런하게 여러 번 보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신경세포체는 말 그대로 이 신경세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핵이 들어있어요. 핵이 딱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본체란 얘기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등이 대부분 세포 소기관이 있다. 이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뉴런 생명 활동을 조절함. 이건 뭐냐면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핵이 이거 컨트롤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임. 자, 뉴런이란 말이 여러분들 뭐 익숙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울 수도 있는데, 그 생식세포의 남자 생식세포 뭐라 그러죠? 이름이? 정자죠. 여자는 뭐죠? 난자죠. 그것처럼 신경세포의 이름이 뉴런이에요. 뉴런. 됐죠? 네,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자, 가지돌기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신경세포체에 붙어있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돌기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 수용체예요. 어떤 이런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그러고, 이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다른 데로 전달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받아들인 자극이나 그걸 우리가 이제 흥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뉴런이나 조직으로 전달할 때 이런 방향으로 전달을 하고요. 이 신경 말달 부분에서 이제 다른 뉴런, 이제 다른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 세포체가 있고, 그다음에 축삭돌기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지돌기들이 있으면 다른 뉴런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체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가지돌기가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자극에 대한 수용체가 되겠고요. 축삭돌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극 전달체가 되겠고, 신경말달에는 이 부분 자극을 다시 한번 다른 뉴런한테 전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게 마리집이라고 돼 있어 이렇게 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이 생긴 거 있죠? 요게 마리집이라고 돼 있고, 요게 절연체거든요. 전기를 이제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마리집이라고 이름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정자가 있으면 여기 정자에 이제 뭐 꼬리가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신경세포의 구조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기능들을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보게 되면 세 가지.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양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뉴런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그거를 이제 운동, 근육에 이렇게 근육 같은 거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자, 근육으로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근육에 붙어 있어서 이 이제 이 자극을 전달해줘서 근육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뭐 근육을 수축해라, 뭐 이완해라 이런 식으로. 그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합시키는 거를 우리가 연합 뉴런이라고 해요. 됐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연합 뉴런이 뇌예요, 뇌. 뇌. 그러니까 머리 때리지 마, 뇌세포 죽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안 해봤나? 어쨌든 그게 뇌세포들이 이런 연합 뉴런들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뇌가 다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뇌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 누가 내 머리를 때려. 그럼 그 때린 걸 판단해서 이거를 화를 내 아니면은 그냥 웃어 해가지고 판단해서 얘한테 명령하는 거죠. 운동신경으로 해가지고 때린 머리, 그 머리 때린 머리가 아니고 머리를 때린 손을 치워 하면서 내 손으로 딱 이렇게 때려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것.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은 이런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감각 뉴런, 이걸 구심성 뉴런이라 하는데 이것도 물리 용어예요. 이제 원운동을 할 때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를 구심이라 그러고, 구심력이라 그러고, 바깥으로 여기 물체가 이렇게 운동할 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를 원심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감각 뉴런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우리 몸 쪽으로. 그래서 이걸 구심성 뉴런이라 그러고, 연합 뉴런은 얘네들을 연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하는 거고, 감각과 운동 뉴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결,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뇌 같은 경우는 판단이 들어가겠죠. 대신 척수 같은 경우는 판단 없이 바로 운동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를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자, 반면에 운동 뉴런이라는 거는 원심성 해서 이제는 얘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구심성이라고 한다면, 운동 뉴런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라. 그래서 반응 명령을 내리는 거여서 원심성,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마리집이 있죠. 여기는 마리집이 있고 여기도 마리집이 있는데 여기는 마리집이 없네요. 연합 뉴런은. 그래서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뉴런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있는 거는 이런 것들, 연합 뉴런을 제한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특징이 마리집이 있으면 흥분 전달 속도가 빨라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뭐 빠를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리집이 있으면 흥분 전달 속도가 빠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랑비의 결절에서 흥분 전도라고 해서 이제 도약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잠깐 그림이 나왔지만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떨어져 있는 부분이 랑비의 결절입니다. 랑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냥 랑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보게 되면 여기서 전달을 할 때 얘는 쭉 신호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얘는요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전달되니까 껑충 뛰어가면서 전달해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민마리집, 민문이 이런 것처럼 마리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흥분 전달 속도가 느리다.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있고 어떻게 흥분 전달이 빠르다. 도약 정도라고 그러죠. 그다음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거를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연합 뉴런이죠. 그래서 이거는 축삭돌기 전체에서 흥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좀 느립니다. 마리집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네들의 모양도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좀 지울게요. 앞서 봤던 가장 기본적인 뉴런의 형태 있죠. 그 뉴런의 형태가 바로 연합 뉴런과 거기에 지금 이제 마리집이 있으면 운동 뉴런이 되는데, 감각 뉴런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잘 기억해두면 돼요.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약간 변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감각적이야.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렇게 공부했거든 옛날에. 이거 변태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도 더듬고 여기도 더듬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요거를 조금 체크해 두면 돼요. 모양 딱 봤을 때 얘는 감각이고, 그 다음에는 연합과 저기 운동인데 랑비의 결절, 마리집 없으면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학기 1학기 기말고사의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신경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뭐 말이 복잡하죠. 이 부분이 이해거든. 근데 이게 뭐예요? 정기적인 확산이기 때문에 물리 내용이에요. 물리 내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명과학에서 공부할 뿐이죠. 완전히 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생명과학, 고교과정 생명과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암기예요, 암기. 그냥 외우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민마리집이 있고 마리집이 있고 하면은 흥분 전달 속도는 마리집이 있는 게 빠르다. 그냥 그게 끝이야. 거기에 대한 원리를 안 물어본다니까. 근데 이제 그 원리를 나타내는 게 이 녀석이에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결과적으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트륨과 칼륨이 왔다 갔다, 칼륨이 왔다 갔다 할 때 펌프가 있고 통로가 있어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통로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나트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칼륨 통로도 칼륨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펌프라는 건 뭐냐면 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통로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지만 펌프라는 거는 억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우선 구분하세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칼륨 통로는 칼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억지로 강제로 나트륨과 칼륨을 퍼올려서 위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펌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통로들은 확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확산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요. 친구 엉덩이에서 방구 분자들이 나왔어요. 냄새 나죠? 그게 왜냐면 방구 분자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많은 데서 이 주변 공기는, 자, 이거 좀,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조금 너무 리얼한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려. 자, 어쨌든 방구 분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 몰려 있어. 주변에는 방구 분자가 없죠. 여기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 분자들이 퍼져나가는 게 자연의 기본 흐름입니다. 냄새가 퍼지죠. 그러다 더 퍼지게 되면 점점 양이 적어지니까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괴롭지. 거꾸로 일어나진 않아요. 사실 거꾸로 일어났으면 좋겠어. 앞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가 방귀를 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다시 쑤셔서 그냥 엉덩이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에너지 흐름이거든요. 에너지 흐름하고 동일해요. 항상 사실은 이제 과학에서는 이것만 배우면 돼. 에너지만 배우면 끝나는 건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흐르는 거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에너지 흐름이야, 에너지 흐름. 그래서 봐봐요. 이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요. 그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는 나트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칼륨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쑤셔 넣겠다는 거야. 그때는 에너지를 써야 돼. 펌프 같은 거.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낮은 데서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야? 펌프 쓰잖아. 그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뭐 전기 에너지 써가지고 펌프 돌려가지고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ATP. 항상 생명과학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는 항상 ATP죠. ATP를 소모해서 이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그럼 확산은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수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를.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신경세포가 있으면 신경세포, 여기 신경세포 선생님 뭐 축삭돌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밖에는 나트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상황이에요. 안에는 칼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래? 외우기가 쉬워. 나가 있는 애들이 나트륨이야. 오케이? 칼륨들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기본적으로 나트륨이라는 애들이 바깥에 많고요. 칼륨은 안에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나트륨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바깥쪽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고 안쪽은 작은 플러스인데 이 작은 플러스를 우리가 전위 개념으로 살펴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선생님 플러스들이 많은데요. 전위 개념은 뭐냐면 전압이 높고 낮냐는 거는 실제로 얘도 봐봐요. 봐봐. 이렇게 나서 여기 절벽이야, 절벽. 응?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절벽 높죠? 근데 절벽이 하나 더 있어. 절벽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얘도 높지만 얘는 더 높죠? 근데 얘네들만 비교해봐. 그럼 뭐야? 얘 기준에서는 얘가 낮지? 얘 기준에서는 얘가 높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실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아니라 높은 게 플러스고 낮은 게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많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들이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얘네 둘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의 정기적인 전이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항상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적으로는 잘 보세요. 항상 어떻게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 나트륨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동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트륨은. 근데 기본적으로 닫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 뿐이야. 근데 얘가 자극을 받아서 통로가 열리면 밖에 있는 애들이 우와 하면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됐죠? 칼륨은 살펴볼게요. 칼륨은 안이 많고 밖이 적죠.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동이에요. 얘는 열려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닫힘이라고 돼 있죠. 열려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자연스럽게 안 해요. 열려 있어도 안 해. 왜냐하면 이쪽이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굳이 얘가 칼륨 자체는 얘네들이 안쪽이 많지만 정기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자극을 받아서 열리게 되면 그때는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열리고 어떨 때 닫히는 거는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륨과 에너지. 다시 한번 다시.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안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나트륨 안에 있는 애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경우는 안이 많고 밖이 적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어떻게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이 제일 핵심인데 기본이 뭐라고요? 이것만 그리세요. 이게 내부라고 하면 칼륨들이 많고 나트륨은 나가 있다. 나가 있다.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들이 많고 여기는 플러스가 적어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쪽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게 기본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 지금 전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흥분 전도.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거 알죠? 전기가 이동하는 거, 도체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막전이라고 해서 막전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안에 그때 전이가 쉽게 말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냐 낮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전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이게 전이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전압차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높고 마이너스가 낮음.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한 겁니다. 선생님 이쪽도 높고 이쪽도 높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준을 해서 그러지만 그냥 이 둘만을 봤을 때는 그냥 높은 거 플러스 낮은 거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우선은 용어를 선생님이 우선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내용 이해는 선생님 또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 내용부터, 그러니까 용어부터 조금 체크를 해둬야 돼요.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있을 때 이게 축삭돌개요. 신호가 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여기에는 뭐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말단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본체만 그릴게요. 기본적으로 나트륨은 나가 있어요. 나트륨은 나가 있고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트륨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많고 이쪽에 플러스가 적다 보니까 전이는 항상 높은 데를 플러스 그 다음에 낮은 데를 마이너스로 놓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세포에 대한 어떤 이 상태입니다. 이때를요 분극이라고 얘기해요.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극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세포 밖에는 나가 있는 애들 나트륨이 있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 그 다음 안쪽이 마이너스 요 상태. 요거를 뭐라고요? 분극이라고 그런다. 기본 상태를 분극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때 여기 휴지전이라고 있는데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전이는 얼마가 되냐면 잘 보세요.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휴지전에는 안쪽을 체크하는 겁니다. 막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막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전이 안쪽을 재는데 그 중에 쉬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외부를 플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부가 마이너스 70 정도가 된다는 걸 얘기해요. 됐죠? 그래서 분극 상태가 기본 상태라는 거. 자, 여기에 자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극 상태가 깨지죠. 그래서 분극 상태를 탈출한다 그래서 탈분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막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우선 막혀 있어야 돼. 안 막혀 있으면 이쪽이 플러스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나트륨 펌프가 막혀 있었는데 자극이 딱 걸리면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럼 밖에 있는 나가 있던 나트륨들이 우와 하면서 들어와요. 응?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도 나가면 안 되잖아. 칼륨이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칼륨 통로는 닫혀요. 나트륨이 들어올 때 칼륨 통로가 닫힌다.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온다고 해보죠. 플러스 3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5가 되니까 반대로 여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여기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이가 역전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전이는 요 내부를 본다고 얘기했죠. 내부의 세포 내부의 전이가 상승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지면 플러스들이 막 내부,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다 뭐야? 내부를 본다 그랬죠. 내부가 마이너스,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자극이 들어오면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훅 하면서 들어오게 돼요. 플러스로 지금 전이가 역전돼서 탈분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과정은 역치전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자극이라고 해가지고 다 느끼는 거 아니잖아. 먼지 하나가 톨톨톨톨 날아다니다가 여러분 피부에 살짝 닿았어. 그러면 으악 하면서 막 느껴요. 먼지가 앉았어. 아, 뭐 그래. 아무 느낌 없잖아. 그런 거는 느낌이 없으니까 작은 자극일 때는 아예 그 전이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최소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호, 어떤 크기, 그걸 우리가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걔가 자극이 들어왔다가 역치 이상이 되면 확 그 자극이 크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난다.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분극은 기본, 그 다음에 자극이 들어오면 탈분극이 돼서 전이가 역전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분극이라는 건데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이게 나트륨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닫힙니다. 그래서 야, 그만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유입은 줄고요. 반면에 여기 플러스가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통로를 닫아버린 다음에 칼륨 통로를 요거 열어가지고 이제 칼륨이 대신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 플러스 요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를 다시 분극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재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칼륨들이 나가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륨들이 나가서 바깥쪽을 다시 플러스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전이로만 봤을 때는 원상태가 돌아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쪽에 뭐가 나갔다 이제는 칼륨이 많이 나가 있고 안쪽에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이 상태는 처음과 동일하지만 이 들어있는 이온들은 완전히 반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태, 처음 상태가 분극이라고 그랬죠. 분극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온들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내보내고 칼륨을 집어넣어서 전이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이온을 재배치하는 거. 이때는 에너지가 쓰인다 그랬어요. 선택적으로 나트륨 다시 내보내고 칼륨을 다시 집어넣는 원상태로 만든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야, 정리. 지금 이 자극 때문에 엉망진창 돼 있는 걸 갖다가 다시 하나하나 너 다시 들어와. 너는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트륨 펌프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다시 분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때 이 신호가 나트륨이 한번 들어왔을 때 나트륨 여기 플러스가 많아지고 마이너스 돼서 이 플러스가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흥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기가 흐르는 거랑 똑같고요. 나트륨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전도됐을 때 우리가 이제 흥분을 전달시키는 그런 신경세포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이걸 또 선생님 정리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 용어만 우선 살펴본 거고 대략적인 흐름만 알아본 거예요. 이때 활동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도 용어정인데 여기서부터 최고로 이렇게 보면 탈분극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분극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때 전이차 있죠. 요때 전이차 휴지 전이부터 여기 탈분극 재분극 될 때까지 요때 전이차 70에서 35 전체 크기만 따지면 돼요. 즉 그게 105mV 요걸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그러고요. 자극세기가 커져도 활동전이는 일정하다는 거. 요 전이는 똑같다. 그러니까 신호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신호의 크기가 세지는 게 아니고 신호의 양이 많아지면 그게 센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크기 자체는 그대로 105지만 요거를 전달하는 애들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더 많은 양이 105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더 센 자극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이 막 뭐 더 센 거 했다고 막 105mV인데 막 2만 볼트 무슨 말도 아니고 뭐 전기인간이야?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활동전이 크기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자극의 세기가 커져도 이 활동전이는 이 크기 자체는 일정하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 용어는 알겠죠? 평상시 상태가 붕극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트륨이 와 하면서 쏟아져 들어올 때 탈붕극, 그 다음에 나트륨이 안 나가니까 칼륨 보고 나가 하는 게 재붕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붕극 상태로 바꿔주는 거 있죠? 나트륨 펌프로 다시 나트륨 내보내고 칼륨 집어넣어서 원상태로 돌리는 거를 다시 붕극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흥분 전도, 그 다음에 붕극, 탈붕극, 재붕극에 대한 내용들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핵심은 요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 이게 다예요. 처음에 평화롭다가 여러분 교실로 생각하면 돼. 갑자기 자극이 들어오면 나가 있던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와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딴 반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막 나가 해도 얘들은 안 나간다고. 그때가 탈붕극이에요. 막 너무 교실이 막 미어 터지고 막 정신 없으니까 안 되겠어. 원래 반에 있던 애들 너라도 우선 나가. 칼륨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교실이 미어지는 걸 이게 방지하는 거고, 그때가 재붕극입니다. 그러니까 딴 반 애들이 들어오는 게, 나가 있던 애들이 들어오는 게 탈붕극, 그 다음 원래 반에 있던 애들이 나가요. 재붕극.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불러와야지. 담임선생님 불러와야지. 교통정리 해야지. 그래서 에너지 쓰면서 담임이 들어와서 야, 딴 반 애들 다시 나가. 그 다음에 우리 반 애들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하는 게 바로 다시 붕극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한 줄이면 끝나는 거야. 나가 있던 애들이 막 들어와. 나가해도 안 나가니까 칼륨 너라도 나가. 그 다음에 다시 재정리. 다시 나가고, 담임 선생님 와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반 들어와.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붕극부터 볼게요.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가 평상시 상태죠. 딴 반 애들은 밖에 있어야 돼. 나가 있는 애들은 나가 있고, 안에는 우리 반 애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게 탈붕극이에요. 자극이 주어지면 우와 하면서 밖에 있는 애들, 딴 반 애들이 막 우리 반으로 들어와. 그렇죠? 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플러스가 안으로 도기 때문에 플러스가 바깥쪽에 없어지죠. 그래서 밖이 마이너스가 되고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탈붕극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바깥쪽이 플러스였고 안쪽이 마이너스였죠. 근데 여기는 바깥쪽이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할게요. 바깥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탈붕극이 일어나고요. 얘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얘들이 안 나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가자. 우리라도 나가서 우리 담임선생님 불러오자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다시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칼륨이 밖으로 나가고, 안에는 나트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칼륨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바깥이 다시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원래 상태의 붕극이 다시 됐다 해서 재붕극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 투입됐어. 나트륨 K 펌프. 이거는 강제적이잖아. 그래서 교통정리하는 거야. 이온 재배치. 야, 딴 반 애들 다 나가. 뭐 하는 거야? 나가. 그 다음에 우리 반 놈도 다시 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태로 바뀌는 거.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붕극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 탈붕극은 자극을 받아서 막전이는 내부를 보는 거죠. 내부. 그래서 내부의 전위가 상승. 왜냐하면 안쪽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겁니다. 지금 여기가 바깥쪽, 여기 안쪽이고요.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안쪽이고 바깥쪽 안쪽이에요. 그래서 안쪽이 플러스가 된다. 나트륨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상태. 재붕극은 칼륨이 나가죠.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안쪽은 다시 막전이가 낮아지는 상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다시 붕극으로 할 때는 담임 선생님이 강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활동전이가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전이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이가 바뀜으로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 바로 흥분의 전도인데, 원리를 보면 뉴런의 특정 부위에 탈붕극이 먼저 일어나죠. 나트륨이 침투해서 들어오면 세포 안으로 이때 나트륨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왜냐하면 플러스가, 이게 강한 플러스들이 들어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부의 세포막도 막전이가 상승해 연속적으로 탈붕극이 해서 흥분이 전도된다.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기본적인 물리적인 지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봐봐요. 자극이 들어왔죠. 활동전이가 생겨요.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와 하면서 우리 반으로 들어왔어. 얘들이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칼륨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라도 나가자 하면서 얘가 뒤처리하는 거야. 칼륨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쉽게 말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가 얘네들은 다시 칼륨이 나가면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 상태를 원상태로 돌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또 여기가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얘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칼륨들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나트륨이 들어온 거랑 똑같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 나트륨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온 거랑 똑같거든. 약간 뭐, 우리가 또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칼륨들이 뒤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반 애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흥분 전도는 전류 이동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뉴런 특정 부위에 탈분극이 일어나면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그쵸? 거기에 어떻게 확산,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연속적인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들이 막 이동하고 우리가 뒤처리하면서 칼륨들이 뒤따라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요 플러스 신호가 요 마이너스인 내부 막전위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유입 후에 탈분극이 된 다음에 K 플러스가 뒤처리해서 재분극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가 플러스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가는 것만 표현했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분극과 탈분극을 생각하면 돼요. 탈분극은 일탈하는 거잖아. 응? 밖에 있는 나트륨이 혹은 나쁜 놈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뒤처리는 K 플러스 간다 그랬죠. 그래서 봐봐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할 때 보게 되면 탈분극이 먼저 일어나고 뒤따라서 재분극이 뒤처리를 해요. 그럼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탈분극이 이쪽으로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재분극이 뒤따라서 여기서 뒤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림을 판단할 때 잘 봐요. 문제에서 이 흥분이 어떤 방향으로 전달되느냐는 문제가 있을 때 탈분극이 여기 있고 뒤처리하는 재분극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뒤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흥분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탈분극이 여기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여기서 일어났다면 재분극은 뒤처리한다 그랬죠. 여기가 뒤야. 그럼 이쪽이 앞이잖아. 그래서 흥분 전달 방향은 왼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전이와 이제 이온막 투과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흥분 전도 과정.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그 내용 반복이에요. 잘 보세요. 분극과 재분극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죠. 모두 세포안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 세포박이 플러스인 전위를 띱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극은 어떻게 나트륨이 밖에 있고 칼륨이 안에 있으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재분극은 어떻게 되냐면 칼륨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고 나트륨 안에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간 과정에 껴있는 탈분극은 뭐라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칼륨은 여기 그대로 있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이 여기가 탈분극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용어가 선생님 중요하다는 게 헷갈리다고. 별게 아닌데 분극 재분극은 항상 세포 안이 마이너스야. 그리고 바깥쪽이 플러스인 건 동일하나 잘 보세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지만 여기서는 차이점은 분극과 재분극 차이점은 바깥에 나트륨이 많았죠. 분극은. 그런데 재분극은 바깥에 칼륨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요. 단 세포 안에 나트륨 플러스의 농도는 분극보다 어떻게 재분극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 나트륨이 여기 침투한 상황에서 얘네들 꼴배기 싫은데 안 나가니까 우리라도 나가자 해서 맞춰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분극은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에서 칼륨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탈분극은 볼게요. 탈분극.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그림만 요것만 그리면 돼. 요것만 그리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말로 설명하면 나트륨이 막 들어와 가지고 나가 해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안 되겠어. 우리 칼륨이라도 나가자. 칼륨 너라도 나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 맞춰주는 게 끝이에요. 마지막에 단임 투입해서 요거 교통정리.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탈분극은 세포안이 플러스죠.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에 이때는 세포박은 나트륨이 부족해서 어떻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탈분극은 나트륨이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열린 그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야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가자인데 얘네들이 무대뽀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 요것부터 설명할게요. 나트륨이 들어오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칼륨이 나가는 게 나중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반 애들 칼륨들이 나가는 거 이런 시간차가 있고 들어오는 애들이 우선은 양이 많다 그랬죠. 나트륨 바깥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막 투과도를 보게 되면 투과되는 양이 나트륨이 많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칼륨은 그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재분극시 여기 보면 재분극시 세포막에 칼륨 투과성이 높아서 칼륨이 계속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서 세포 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해가지고 이건 아까 선생님이 재분극 설명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칼륨이 나가서 어떻게 나트륨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칼륨이 나가서 재분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단임이 투입돼서 펌프로 어떻게 돼? 야 우리 반 들어와 그리고 딴 반 애들 다 나가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만드는 게 요게 다시 요게 분극이었죠? 색깔 좀 달리해서 분극 분극 그 다음에 요 녀석이 탈분극 요게 재분극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해두면 되고 앞서도 요 그래프의 의미는 우선은 나트륨이 들어오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게 칼륨이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은 나트륨의 양이 더 많다 투과도 보게 되면 나트륨이 많고 칼륨은 그거보다 적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분 전달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거 구분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도예요. 근데 지금 배울 내용, 이제 배울 내용은 전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 흥분 전도라고 했던 것은 여기에 나트륨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나트륨이 플러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이런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뉴런 안에서 이게 정기적인 신호가 전도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울 전달이라는 것은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뉴런 하나로 모든 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뉴런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이 전달받은 내용이 다른 뉴런한테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띄어져 있어요. 전도는 여기가 이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공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프해서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달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흥분 전도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흥분 전달은요, 뉴런과 뉴런 사이입니다. 뉴런이 두 개가 필요해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요 틈이 있어요. 여기 보면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 부분과 여기 가지돌기 부분, 요 가지돌기 부분, 여기 축삭돌기 말단 부분과 가지돌기 부분에 틈이 있죠. 이 공간을 통해서 이게 정기적인 신호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전선이 여기까지는 다 전선이라 하더라도 전선 중간이 떨어져 있는데 전기가 여기를 점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틈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시냅스 틈이라고 합니다.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가 있어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달은 계속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건데 축삭돌기 말단, 요 말단 부분에서 흥분이 전도가 되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잖아. 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럼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화학 물질이 분비가 돼요. 화학 물질이 여기서 막 분비가 돼서 여기까지 얘들이 헤엄쳐가. 헤엄쳐가서 여기에 나트륨 펌프를 자극해요. 그래서 시냅스 뉴런, 새로운 뉴런에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나트륨 펌프를 자극시키면 나트륨 펌프가 열리면서 나트륨들이 또 와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은 흥분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은 시냅스 틈이라고 하고요. 전도가 되지 않아서 화학 전달 물질로 이게 이제 화학적인 방법, 정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화학 물질을 써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전달한다. 이때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로 대표적으로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뇌에서 전달 물질 해가지고 도파민이 많이 이게 전달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나 도파민들이 여기 수용체하고 딱 결합을 해요. 다른 뉴런이 되겠죠. 다른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열림이 아니고 통로 열림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들이 여기서 또 막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나트륨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탈분극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뉴런의 탈분극이 시작되죠. 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정기적인 신호 그리고 양방향이 가능해요. 여기서 자극이 일어나면 이쪽으로도 전도되고 이쪽으로도 전도돼요. 그리고 이게 정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근데 이 전달은요.
여기 보면 이 뉴런에서 여기까지 전달받은 내용에서 새로운 뉴런, 여기 아무런 지금 지금 쉽게 말하면 자극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헤엄쳐서 와 해가지고 새로운 뉴런의 여기 가지돌기에다가 딱 자극을 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뉴런들 사이에 작용하고 우리가 화학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 신호고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거꾸로는 못 가요. 여기서부터 한 방향으로만 가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끊어가도록 할게요.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